보실래요? 아, 네네. 용진님 강아지 좋아하시려나? 근데 리트리버 중에서도 그 파덕이는 좀 큰 편이긴 하죠, 맞죠? 길쭉해 있고. 강아지 무서워하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강아지 키워가지고. 아, 잠깐만, 패스장 딸에 비주얼이랑 이런 것들은 안 줬거든요. 아 진짜.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설명드렸고,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일단 자료는 진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래도 프로그램 전체 운영자이신 연주님 말씀도 같이 듣고 싶다고 해서가지고, 저도 이제 생각이 비슷해. 더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사람을 존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거를 확답을 내신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자 참가자가 씻고 휴식을 취하니 게임을 다시 하고 싶어서 제작진을 호출했다고 발언을 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동행한 여자 제작진분이 중간다리 역할을 자처하셨고 그 과정에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자 참가자들의 가장 중요한 복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존의 참가자 중 4번님과 칼춤님이 말했다고 하는 복귀 조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집단 퇴소 당일날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거예요. 집단 퇴소 당했을 때 여자들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1번 떨어뜨려야 내가 뭐 게임을 진행을 하겠다. 1번을 떨어뜨려야 게임을 진행을 하겠다 라고 말했는데 제작진이 그건 안 된다. 그럴 거면 애초에 파토를 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여자들의 입장이 바뀐 거죠. 1번 탈락시키면 게임을 진행하겠다가 아니라 사과를 꼭 받아야겠다.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해가지고 머리게임이 파토난 당일 모텔에 가서 남자들끼리 쉬고 있고 하룻밤 자고 다시 생각하자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진용진님, PD님, 공혁준님 이렇게 셋이 새벽 2시에 서울에서 파주까지 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가가지고 바이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받아주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대립된 관계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고 있는데 누구는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고 누구는 사과를 받아주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할 수 없고 저는 굳이 이거를 꺼내면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자 참가자들이 희망한 복귀 조건은 진정성이 있는 사과였습니다. 당시 4번에게 들었던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과 1번님이 위협적인 언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녹취록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전날에 3번 참가자가 저를 밀었어요, 남자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되게 폭력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인간 대 인간으로 게임 플레이어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게임장 실력 많아져서 힘들어서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때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미안하다라는 사과만 받고 싶어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화를 내고 그러면, 제가 모자라서 그래요. 이게 미사과 안 붙이고, 죄송합니다. 되게 죄송해요. 전 그래도 1번님 되게 애정했는데. 언제 와서? 난 진짜 얘기해줬었어. 그만에 그래요. 저희가 가서 그 정도 생각하고 너무 안쓰러워. 내가 원래 감정섭을 잘 안 하는데. 저희 친오빠 태격이 딱 이래가지고.
뭐 마음을 좀 편하시게 진짜 얘기하셔도 돼. 모든 거 전부 다 얘기해서 마음에 상처 입은 거 전부 다 얘기하셔도 돼. 받아들이고 이제 그래서 아까 화면 있으니까 약간 그 사실 이게 게임 약간 한국 사람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좀 약간 저희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생각이 있었던 사업하고 이래서 이제 버틸 수 있었는데 여기에 그리고 되게 약간 힘들었다? 그런 게 좀 힘드니까 약간 너무 급단한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힘드시면 저 한순간에 바꿔보죠. 아니 하루 진짜 하루 만에 그렇죠. 전날에도 약간 싸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을 보이셨는데 너무 생각 안 한 것 같아. 그냥 내 개인적인 입장만 저는 여자들 입장이 아니라 파이의 입장입니다. 오늘 그 제일 궁금한 거는 그냥 그때 그러니까 그 화를 내신 거에 대한 사과만 해주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른 어떤 표현적인 것도 전혀 대신 이거는 저 포함해서 우리 여자 참가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냥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남자분들이 악역을 난 자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렇겠지. 당연하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자 참가자들이 누가 거기 나가서 이미지 망치겠어요. 남자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좀 그거를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정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제작진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어떤 입장이었냐면 제작진님이 안 나가시면은 촬영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작진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그 룰상 제작자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강제 퇴소를 시키는 거는 무리가 있다. 부자연스럽고 연출에서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저희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한 게 그러면은 1번님이 자진 퇴소를 하시는 걸로 해서 저희는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약간 흐지부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1번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진 퇴소를 하게 된다면 룰이 바뀌나요? 그 모르겠어요. 그 룰이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못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논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안 바꿔요. 그래서 제가 나가기로는 다음 주 아마 나갈 거예요. 바로 나갈 거예요. 못된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사실 너무 결정한 그렇지 모르겠더니 3월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니죠. 저는 이미 아니 개인이라고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번이 그렇게 되고 게임 자체가 저는 다시 할 필요가 있나 6명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예 없애버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저는 그냥 사과를 하고 온 거고 네. 게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렇게 별로 없으면 재미없다. 나는 결론은 되게 듣고 있어요. 제작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작자는 이게 중요하니까. 녹취를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집단 퇴소 전 여성 참가자들이 원했던 부분이 1번의 자진 퇴소였고 집단 퇴소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촬영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일차로 다시 돌아가서 재촬영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고 전원 다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을 하자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동의 후 이 길 12시부터 재촬영을 진행하며 각자 숙소에서 자고 출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에게 요청한 촬영 재개 전 요청 사항으로 최소한으로 4번의 정신과 약 발언까지는 송출이 되어야 저희가 왜 집단 퇴소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퇴소 과정을 무편집으로 보여주시길 요청드렸고 제작진분들이 수긍하시고 무편집으로 방영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재개되었습니다. 왜 자진 퇴소를 하였는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작진과 1번님이 돌아간 후 자기 전에 저희 집에서 여자 참가자 4명은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앞으로의 게임의 방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우승이 중요한지 상금이 중요한지 물어봅니다. 3명은 상금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저는 우승이 목표였기에 나머지 여자 참가자들에게 그럼 내가 우승하는 조건으로 상금을 가장 적게 가져가겠다고 합의를 합니다. 다음날 세트장에 도착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제작진은 게임 재개 전 2번에게 갑자기 자진 퇴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2번은 자진 퇴소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2번에게 자진 퇴소를 하지 않으면 강제 퇴소를 시킬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체자를 넣지 않겠다고 했고 자진 퇴소를 할 경우 여성 대체 참가자를 넣어주겠다. 지금 2번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이 2-3시간 동안 게임을 진행을 못하고 있다며 퇴소를 강요합니다. 이 상황도 정말 황당한 부분은 어젯밤에 다시 촬영을 재개하기로 약속해놓고 갑자기 2번이 퇴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저희는 애초에 게임을 재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호는 우승 계획을 짠 상황에서 본인이 강제 퇴소를 당할 경우 계획한 플랜이 틀어지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을 위해서 자진 퇴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2번이 퇴소한 갑작스런 상황에서 우승 계획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저의 계획은 1번, 4번 탈락, 7번 탈락, 그 후 8번 탈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사람에게 의심받지 않아야 하기에 여자 참가자 측에서 탈락을 하는 그림으로 계획을 짰기 때문입니다. 2번이 나가고 새로운 대체 참가자 3번님이 들어오셨고 저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남자 측에서 3번님을 포섭할 것을 예상했기에 5번에게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잘 해줘라 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통행 금지 시간에 문 밖을 나가서 상금의 10% 차감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고 인터폰 선을 자르거나 7번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방송에서 보신 대로 1번, 4번을 탈락시키게 되고 7번 탈락 투표 전 5번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자기의 이미지도 있고 잘해주는 게 가식적인 것 같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일단 알겠다,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렇게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8번이 저에게 갑자기 3번 오빠가 불쌍하다, 그냥 6명이 우승하는 플랜으로 가면 안 되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3번 오빠를 아직 믿기가 어렵다, 기존 계획대로 가자 라며 말을 합니다. 상금이 목표라던 8번은 다시 저에게 오더니 나 카메라에 더 오래 출연하고 싶다, 지금 떨어지고 싶지 않다 라며 말을 바꿉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이미지를 챙기시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계획한 우승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총대를 다 메고 움직이고 있는데 본인들만의 이미지나 이익을 생각해서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강한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결국 7번 오빠를 그대로 탈락시켰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한 후 그 모든 회의감과 죄책감에 자진 퇴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자진 퇴소를 하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촬영을 마무리하고 3개월 뒤 시사회에 갔을 때 약속하셨던 4호의 정신과 발언 부분이 편집이 되어 영상에 나오지 않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에게 항의를 하는 게 맞았으나 이미 지난 일이고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요구 하나로 4번이 혹시라도 피해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굳이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4번에게 전혀 사적인 악감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녹취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자 참가자들이랑은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4번이나 뭐 아니요. 그 뭐야. 음. 혁준이 오빠랑도 되게 막 영상 통화했고 음. 정기랑도 뭐야 그때 정기도 같이 있더라고. 혁준이 오빠랑. 그래서 통화하고 그다음에 준영이 오빠랑도 통화했고 가오가이 오빠는 그때 그 아웃사이더님 그거 터져가지고 막 참가자 우리 단톡에서 막 괜찮냐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 다 막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 나는. 다른 사람끼리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머니게임 촬영이 끝난 후부터 한 번도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던 4번에게 4화 리뷰 후 전화가 왔고 다짜고짜 비하인드 리뷰 중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화와 8번에게도 동일하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한 부분과 그동안 유독 여자 참가자들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제작진과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4번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4화 당시 이미 2번은 시청자분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고 4번이 2번에게 계속 초반에 돈 많으시네요, 잘 사시네요, 왜 나오셨어요 등 먼저 자극을 하는 부분들은 편집이 되어 방송에 송출되지 않아 4번이 만만하냐고 욕을 먹었던 2번의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이야기해준 것 때문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욕을 먹을까봐 저와 다른 참가자들에게 연락을 해 컴플레인을 하는 4번의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편집으로 또 집단 퇴소를 하게 된 원인 제공자인 4번의 정신과약 발언 및 장면이 방송되어야만 왜 여자 참가자들이 집단 퇴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어필했고 편집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위 내용의 녹취록입니다. 그러면서 뭐 비하인드 얘기를 뭐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요 네네네. 물어볼 게 있는데 5화에 네네네. 전기가 네네. 그 정신병자 발언하는 거 나오나요? 어디서요? 5화 때요. 그 싸울 때요? 네. 네,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고 그냥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저 시사회 때는 못 봤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정확하게 네네. 체크해서 알려주시고 저는 네네. 이거 촬영 중단됐을 때 분명히 네네. 네네네. 네, 확실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내용을 어떻게 이제 앞뒤가 맞게 어쨌든 저희도 어느 그 내용은 편집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 갖다 붙인다고 갑자기 앞뒤가 맞지는 않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네네. 저희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화가 나서 욕을 하고 지담이가 그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넣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처음에 뺐던 이유는 네, 그게 그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의 비하가 될 수 있으니 뺐다 이 내용인데 뭐 사실 저희도 몰랐던 그런 게 있었으니까 네, 뭐 그렇게 제가 속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뭐 저희가 봤을 땐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말싸움 하다가 이게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속사정이 있다는 걸 좀 듣고 나고 나니 좀 그런 내용을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일단 저는 맞다라고 저도 근데 생각을 그게 하고 있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네네. 저희가 그 촬영 중단이 됐을 때 정확하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편집하실 때 이걸 안 보셨다고요? 그 장면이랑 그 워딩을 안 보셨다고요? 아니요, 봤는데 네. 이게 네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감정을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갑자기 그게 뭐 도화선이 됐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스택이 쌓여서 그렇게 됐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발언 때문에 저도 폭발하고 지담이도 폭발한 거였는데.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일단 넣어야 된다라는 거는 다 동감을 하고요. 네. 음. 그리고 다음날 해당 요청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 고민을 하던 중 2번과 함께 저의 매니저님이 편집실로 찾아갔으나 원본 내용을 트는 부분에서 제작진분들은 어제와 다르게 요청을 들여주려 하지 않았고 편집에 대해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불만을 저는 제작진 측에게 전화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입니다. 저희 집에서 하루 지냈다가 간 것도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네. 그 애초에 중립 지키실 거였으면은 전기가 초반에 깐죽깐죽거리고 이런 건 왜 안 내보내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담이가 가오가이는 안 만만하고 전기는 만만해서 저런다라는 먹는 거 보고서 아무런 느낌도 안 받으셨어요? 도대체 뭐가 중립적인 편집을 하셨다는지 전 1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보세요? 네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혁준이 오빠가 저희가 문을 잠그고 얘기했다. 뭐 왕따 시켰다는 듯이 얘기한다는 식으로 편집해서 다 내보내셨는데 정작 그 안에서 왕따를 시킨 건 그 둘이에요. 저희는 계속 그 둘을 같이 얘기하자,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 다독거렸던 게 사실이고요. 문을 잠그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 그 오빠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할까 저희끼리 먼저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걔가 그렇게 공혁준 그 사람이 그 혼자 가가지고 인터뷰를 그딴 식으로 한 거고요. 근데 그거를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내보내신 거는 제작진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욕을 먹는 거고요. 왕따를 시켰느니 뭐니. 걔가 돈을 쓸만하니 뭐니. 지금 민심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중립이에요? 지금 제작진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전기가 이 발언했는데 육지담도 이 발언했다. 똑같은 거니까 너네 중립 지킬 거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에 대한 중립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빠지고 나서 제가 혼자 쌍욕하는데 그거는 중립 아니에요? 중립이 아니지 않나요? 저는 자진 퇴소를 하게 되고 당연히 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니게임 회식 당시에도 상금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며칠 뒤 5번이 단톡에 초대를 해서 저희에게 상금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카톡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상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제 계획대로 우승을 해도 1,000만 원만을 가져가기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이 날짜대로 금액을 계산을 해서 올렸고 2번은 서운하다며 갑자기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그 후에 2번과 5번이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전화를 했고 갑자기 엠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8번이 최근에 엠빵을 하기 싫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의를 했었고 저는 아무런 개입 없이 따랐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저는 상금을 제일 적게 가져가는 계획을 짤 만큼 우승이 중요했지만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자진 퇴소를 했습니다. 지금도 결과적으로 엠빵에 대해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다시 돌려드릴 테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화 이후에 7번에게 전화가 와서 1번, 4번, 7번과 합방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방송 시작 전 2시간 전에 미리 모여서 식사를 하며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고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왜 기분이 나빴었는지를 4번에게 설명하며 방송에 들어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막상 방송에 들어가니 합의되었던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의미 없는 사과만 하셨고 이야기를 꺼내면 내용을 회피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황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저와 어영부영 7화 단체 리뷰가 진행이 됩니다.
7화 리뷰 방송이 되는 동안 서로 간의 오해나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리뷰 방송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왜 별것도 아닌 부분을 이야기해주지 않을까란 생각에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저 혼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4번에게 다시 연락을 해 녹취를 공개해도 되겠냐 물었습니다. 녹취 내용은 이미 합방 때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에 대해서 전혀 꺼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상황에서 4번은 그럼 저도 서운한 부분 전부 이야기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4번이 저에게 서운한 점이 따로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 후 급하게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다시 4번과 통화를 하며 제가 풀리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4번에게 서로 간의 서운한 점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려 했으나 4번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서운한 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통화 내용은 4번이 공개하지 않은 방송 종료 후의 녹취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파이님이 억울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해명을 나는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너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뭐 폭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아니요, 폭로한다라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파이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은 이거였다라는 식의 그러면 너가 아까 요구하는 나한테 거죠. 그 입장을 얘기해줬으면 됐잖아, 정기야. 네. 그래서 저는 그 방송 사전에 약간 좀 어.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방송 그 6시 킬 때도 약간 그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약간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뭐 벌써 지금 키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서로 사전에 어떠한 부분에서 화를 냈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서로 서운했던지에 대해서 그걸 아직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켰으니까 저도 말을 아낀 거였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너는 저도 뭐 내가 서운한 부분을 알지. 네, 근데 나는 네가 나한테 서운해하는 부분을 몰라. 네,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 너가 오늘 소파에서 나한테 물어봤지. 그때 그 전화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지.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나는 네가 나한테 서운해하는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잖아. 너가 말을 안 해줬으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알았어.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4번을 보며 이 사람은 왜 나와 소통을 하려 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점입니다. 4번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저에게 서운했는지 제발 저에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칼춤을 춘다고 하셨던 분이 기존에 진행하셨던 방송에서 여자 참가자들의 촬영 재개 조건이 1번의 탈락이라고 하셨고 진용진님과 제작진, 공혁준님이 여자 참가자분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시 대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진용진님과 제작진분, 공혁준님이 오신 후 어떤 부분에서도 여자 참가자들이 무릎을 꿇게 시켰다거나 1번 탈락을 요구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없습니다. 칼춤님과 4번님은 현장에 있으시던 당사자도 아닌데 대체 어떤 부분에서 확신을 가지고 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신 것인지 저처럼 증거에 기반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의 사과 방송 이후 통화 기록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갸루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준비를 하느라 지금 뭐 아무런 해명을 못 하잖아. 그리고 이제 뭐 루리 같은 경우에는 지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연락을 못 하는 거 맞아. 근데 유일하게 여자 참가자들 중에서 너랑만 소통이 지금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너한테 궁금한 걸 다 물어보려고 하겠지. 근데 그럼 너가 입장을 확실하게 해줘. 왜냐면 여기에 너가 다 같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같이 있었고 내가 기억나는 부분에서는 얘기를 하고 기억 안 나는 부분에서는 기억 안 난다고만 말했고 나는 거짓말 애초에 안 해, 바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는데 걔야 너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잖아. 꿇어서 죄송하다 했잖아 어제. 그러니까 그 말은 네가 무릎을 꿇은 거를 확실히 좀 봤다는 뜻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은 남자들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사과를 해버린 이상. 나는 머리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그냥 어제 내가 악플을 먹기 싫어서 그냥 나는 그 상황에서 나의 최선의 캐쳐였고 그냥 나는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냥 여론을 원하는 거를 해버리고 그냥 팔 뗀 거야 사실. 나도 어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악플에 너무 시달려서 그거 싫더라고. 정국진님 방송 열자마자 내가 더 퇴로 당하고 있었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는 게 맞더라고. 나는. 그러면 갸르야 앞으로도 내가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을 때 너는 그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줄 거니? 나는 이제부터도 나오면은 만약에 나에 대해서 뭔가 나오면은 내가 나는 항상 사실만 얘기해. 아니야 너에 대해서 나올 거는 없어 갸르야. 그 너에 대해서 나와도 바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잖아?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같이 있었잖아.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나는 그냥 병신이 되는 거거든? 8번 통화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으시지만 8번도 방송이 끝난 후엔 무릎 꿇은 정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서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게 만들었는지 이 부분 정확하게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랍스타 먹은 부분이 마치 제작진분들이 사준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퇴소한 마당에 저의 집으로 같이 고생한 출연자분들이 와 있던 상황이었고 어쨌든 저의 집에 손님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맛있는 걸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인카드를 계속 주려고 하셨지만 그래도 제 사비로 랍스터뿐만 아니라 대게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8번님은 해물을 드시지 못한다고 하셔서 따로 떡볶이와 튀김 등을 사드렸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저는 여자 참가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실망한 점이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급하게 차려주신 아침 자리에서 이모님이 들리시는 상황에서도 8번은 자기가 먹을 게 없다며 투정을 부립니다. 그 점에서 저는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예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를 보내는 카톡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와서 랍스타를 먹지 않았고 다른 여자 참가자들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말아달라는 댓글을 보며 정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거짓된 폭로방송과 정치질, 1번, 4번과 제작진의 유착관계, 그리고 룰북 구매 조작. 앞으로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지금까지 타 참가자들과 제작진들이 거짓말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다칠까 하여 참았었으나 날조와 허위 사실들로 제 이름을 언급하며 여론몰이를 하시는 모습들과 본인들의 이미지만을 생각해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해도 참아줬던 저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하는 모습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저야말로 제가 죽을까봐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모두를 죽일까봐 가만히 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나온 모든 이야기와 증거들이 주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칼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님의) 저에 대한 폭로 영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음 본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러한 말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감정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돈 많으시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한 3-4번 그렇게 얘기를 했어, 진짜로. 그건 나도 들었어. 난 또 그건 못 들었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은 쌓였을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 왜 왔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그치. 왜냐면은 밖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마치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한다라는 식의 어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보다는 영상에 대한 부분에서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할 경우에 남들 다 욕먹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만을 보면 제가 4번에게만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 영상에서 바로 전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말인지 아니 약간 그냥 그치. 내가 캐리할게. 내가 BJ 파이다. 그래, 오빠가 해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돈으로 했다고요? 아니요. 아무 안 좋게 생각하셔도 돼. 일단은 요 상황 설명해주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기하고 그러니까 전기가 4번인가? 그치, 4번이. 4번이랑 그 다음에 2번 지담이랑 그러니까 전기랑 지담이랑 계속 이렇게 잠깐만 좀 얼굴 좀 그러니까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지담이하고 이제 둘이 계속 부딪히는 게 일단 그게 있었어. 전기는 나한테 따로 얘기했던 게 이때 제가 여기서 제일 인지도가 없고 제가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제일 좀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인 것 같아요, 형. 그래서 지담이가 육지담이 저한테 그러니까 2번이 저한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쌓인 게 있었던 거야. 전기도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 하지? 근데 전기 스타일은 또 이거 그냥 해야 돼. 얘는 이거를 못 참는 애야. 이걸로 벌어먹고 사는 얘기도 하고 그 걔 방송 보면은 잘 털어. 근데 확실한 건 논리는 없어. 그냥 개소리를 정말 논리 정연한 척한 말투로 터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뱉는 거야. 뱉는데 이제 지담이는 얘도 조금 있었겠지 그냥. 뭔가 그래도 자기도 화풀이할 그게 필요한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말한 부분. 그러니까 돈적인 부분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거를 초반에 우리가 안 친했을 때 얘기를 했어. 근데 전기가 실제로 그랬어. 실제로 지담이나 갸르한테 아, 돈 많으시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한 3-4번 그렇게 얘기를 했어. 진짜로. 그건 나도 들었어. 난 또 그거는 못 들었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은 쌓였을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 왜 왔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그치. 왜냐면은 밖에서는 그러면 좀 꽤 사셨나 보네요. 잘 사시네요. 병신하다 잘 사는데 이 이름은 땡큐 칭찬이지만 여기 안에서 왠지 모르게 그치. 내가 좀 더 간절해 보이거나 그러니까 그랬을 때 나한테 뭔가 유리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 게임 안에서는 돈 필요해서 나왔고 저 믿어주세요. 이게 성립이 되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게 맞는 말인데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담이가 왜 이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쉴드 치는 게 아니라 저 상황만.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또 말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성향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거야. 그러니까 전기는 전기 입장에서는 내가 약간 인지도도 없고 이래서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지담이 입장에서도 얘는 내가 뭐 돈이 많아 보여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지. 4번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리뷰는 편집된 완성본 외에 당시 상황을 곁들여 시청자분들에게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그것으로 시청자분들이 상황을 더욱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당시 2번이 편집되어 나오지 않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 설명한 것뿐이지 4번에게 악감정이 있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4번님이 4화 리뷰 때문에 저에게 화가 났다면 오히려 7번님에게 화가 났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왜 5월 2일에 화가 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 녹취록들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2일 11시 40분쯤 저는 일어납니다.
전날 2번은 저희 집에 같이 있었으며 제 전화로 4번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8번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괜찮아? 속은 괜찮아? 어? 속은 괜찮아? 아니 그냥 아침에 6시인가 정기가 연락 온 거야. 나한테 누나가 리뷰하는 거 좋은데 비하인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뭔 소리야? 돈 이야기 있잖아. 무슨 돈 이야기? 그 지담이가 그때 얘기했잖아. 돈에 대해서 잘 사셨나 봐요. 응. 여기서 여기 왜 나오셨어요? 응. 그거 나도 얘기했어. 살짝 지나갔거든. 그러니까 지담이가 나한테 얘기했다. 전기가 그런 거로 지금 예민했다. 나도 어제 리뷰 때 얘기한 거야. 그거 와가지고 자기 이미지 기분 나쁘면 서로 비하인드 얘기할 거 많은데 굳이 그걸 왜 얘기하시냐고 이러면서 나한테 아침부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인가? 아침 6시에 전화했어 심지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한테도 그래서 연락한 거구만.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일단은 일어났으니까 사람들 얘기를 했나 해서 내가 인터넷에 봤거든. 어제 그냥 내가 살짝 반성해서 다음 화에는 전기 죽여버릴 거야 말거든. 그거 좀 있고 그것도 사람들 그냥 별 관심 없어. 다음에 파이 반성에서도 동의 얘기 나왔고 니게아르도 똑같이 그걸 인정했다. 그거밖에 나온 게 없어. 사람들 얘 욕한 것도 없고 없거든. 오히려 욕을 지금 네가 제일 많이 먹고 있는데 별게 없는데 아침부터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비하인드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개소리야 씨발. 존나 어이가 없네. 그리고 자기 이제 자기랑 리뷰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리뷰도 나발도 모르겠는데 그럼 너네 다 같이 하는데 나도 인터넷에 망더라고 지금 다 사람들 저거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기분 나빠야 되잖아. 이렇게 했거든. 그거는 아니고 말을 돌린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물리하잖아 내 말이. 갑자기 일단 알겠다고 네가 상처를 받았으면 미안한데 다음에 좀 자제할게 해서 끊었거든. 그래서 이제 다음 화 때 너가 이제 어제 불렀나 봐. 목요일 오라고 같이 리뷰하자고. 덕진이랑 너랑 나랑 다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일단 파이님이랑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전화해서 나한테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일단 알겠다고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도 너한테 전화한 거야 아침에. 근데 아침 5시 그때 연락 온 거야. 4번은 먼저 8번에게 비하인드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와중에 12시쯤 저에게 4번이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이님 혹시 지금 전화 시간 되세요? 가능. 네, 제가 어제 친구가 알려준 파이님 다시 보기 영상을 보는데, 육지담님이 저를 욕하는 부분에서, 육지담님을 실드 쳐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육지담님이 욕먹는 모습이 안타까운데, 그 영상 안의 내용이 아닌 영상 밖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하시면서, 전기가 돈이 많으신가 봐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서 욕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4번에게 전화가 오기 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와 4번은 머니게임 종료 후 4화 방송이 되기 전까지 개인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 리뷰 방송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잡혀있지도 않은 합방을 하지 않겠다며 이야기하는 모습에 저는 당연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5월 2일의 녹취본이고 제가 4번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제작진에게 편집된 4번의 정신과 발언 장면을 내보내달라고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4번에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혹시 파이님 지금 전화할 시간 있으세요? 가능. 아, 네네. 근데 제가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제가 좀, 너무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아니에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일단 파이님 입장에서는 또 같이 리뷰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당연히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는 건데, 그거를 말했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솔직히 저도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정규야, 아니야. 지금 누나 네, 좀 정신이 없어서. 네, 파이님도 감정이 많이 상해졌을 텐데, 그래서 그냥 5화 때 같이 리뷰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누나도 네, 지금 민심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방송 좀 해보고 그러면은 어디서 할래 하면? 파이님 집에서, 목요일 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면. 네네. 그러면은 그때 정기랑 나랑 둘이 할래? 아니면 누구 하면 더 부를까? 아니, 혁준이 형까지. 혁준이 오빠. 근데 갸르랑도 하기로 했는데, 목요일 날? 아, 목요일 날 갸르님이랑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혁준이 오빠랑 그러면은 갸르랑 해서 4명이서 할까? 아,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상관없어. 일단 한번, 네, 말씀드려보고, 응. 예, 혁준이 일단은, 오빠랑? 네? 혁준이 오빠랑? 아, 네네. 혁준이 형, 갸르님도 오고, 막 이렇게 해서 4명 되는데 같이 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서운하다고 했던 부분들,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약간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서운하다라고 약간 말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이 부분, 예, 정말 죄송하고, 마음에 안 담아두셨으면 좋겠고, 네, 아니, 일단 알겠어, 정기야. 네, 알겠습니다. 연락해보고 다시 전화 줘. 네. 이때는 4번이 왜 갑자기 사과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하고 감정적인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고 1번, 4번, 6번, 8번이 함께 리뷰 방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번님에게 바로 연락이 옵니다. 오빠. 왜 이래 바빠? 아니, 아이고, 전화 좀 하느라. 아니 리뷰를 그러면은 음, 5화를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난 되게 맞는 것 같거든. 5화를? 5화를 같이 해서 누가 욕을 먹든 내가 먹든 네가 먹든 둘 중 하나를 먹을 거란 말이야. 반반은 없어. 맞지? 반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양쪽에서 시드를 좀 엄청 쳐줘야지. 시드를 쳐주든 아니면 내가 더 까버리든 둘 중 하나를 가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케어 가능해. 근데 사람이가 지담이야. 나는 가르 말고 난 지담이를 생각할 줄 알았거든. 난 파이너가. 아니, 근데 갸르가 원래 이번 주에 하기로 했었거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나는 원래 아예 나 혼자 할라 했는데 어제 갑자기 나도 오빠랑 잡혀가지고 들었어. 갸르랑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못했는데 이걸 갑자기 해버리니까 그러면 갸르야 다음 주에 하자 해서 다음 주에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5화는 되게 중요한 기점인 거라서 맞잖아. 그것도 맞긴 하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5화를 그냥 그럼 몰입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야. 근데 몰입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몰입도가 떨어지면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참가자들이 문제인 거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케어 문제지 어떻게 보면. 서로. 이거는 욕을 한쪽이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어. 반반이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한 75 대 25?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반반은 없을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난 내가 먹는 게 나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뭐 오빠가 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케어해준 그런 느낌이지. 이게 반반으로 갔다가는 이게 따로 보면은 알지. 그 감정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 서로. 그 리뷰 방송에서 따로 될 경우는 그 서로 이게 따로 나와서 이제 더 곱창이 나버리는 수가 있어. 방송 서로 따로 하다가 이제 감정이 올라오고. 어제 멘탈 깨졌다면서. 아, 그치, 존나 깨졌지. 깰 수밖에 없어 근데. 아니, 이게 근데, 반응이 자꾸 갸르를 어떡하지? 그 갸르도 만약에 내가 또 이번에 취소하면은 또, 좀 그렇긴 해. 그렇긴 한데 마음 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렇지, 나도 애매해서. 근데 갸르는 지금 근데 갸르 지금 존나 신날 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치, 갸르는 갸르 그때 왜 울었는지 나 아직도 모르겠네. 씨발 진짜 개 같은 거 징글벙글이야 지금 이루리하고는 둘이는. 귀여워. 그냥 됐어, 그래도 뭐, 그렇게 잘 된 사람이 있으면 좋지 뭐. 근데 이거는 결국 이게 너는 기회가 있잖아. 7화나 이때쯤에 기회가 무조건 온단 말이야. 그런 민심 떡상의 기회가 와. 그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나는 올 거라고 보거든. 근데 이제 지담이는 없어. 진짜로 이번엔 지담이랑 어제 압박을 했으면 안 됐어. 머리 아프다. 그럼 언제 있었어야 됐어? 그 5화 때 해가지고 그냥 5화 시위들 때. 쳐주는 아니면 둘이 그냥 욕 배틀을 그냥 거기서 전기랑 거기서 끝내고 그냥 안고 그냥 한번 화해하고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모르겠다. 근데 그때는 오빠랑이 아니라 전기랑 지담이랑 존나 나랑 국어라서. 그렇지. 거기다 플러스로 나도 엮여 있지. 어떻게 보면 엮여 있고 막 그런 식이니까 어떻게 대립이 되지 어떻게. 그래서 우선 근데 같이 하는 게 좋아. 우리 사이가 나쁘지 않다. 이걸로 끝내서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돼. 이게 몰입도가 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지담이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하니까 보면 어제 술 먹어보니까 어떻던데 지담이는? 너도 힘들었겠지만 지담이는 많이 깨져 있을 것 같은데. 지담이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지금 졌어. 괜찮아. 괜찮아졌고. 너도 이제 케어를 해야지. 너도 이제 올해 너무 연타석으로 터져가지고. 그러게. 너가 이제 버틸 수 있을지가 난 되게 그거 해가지고. 그러면 오빠 내가 갸르랑 통화하고 다시 전화해줄게. 그렇게 해서 아니 갸르는 아예 나 퇴출 당하고 나서는 되게 기회가 많잖아 언제나. 그때 가와이 형 하고 해가지고 그때는 근데 둘이 한 게 맞네. 가와이 나하고 애매하네. 일단 한번 얘기해볼게. 얘기 한번 해봐서 약간 어떤 상황이고 이래서 미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한데 맞겠다. 근데 이제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그래 일단 알겠죠. 알았어. 합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1번이 8번과의 리뷰 진행 취소를 요청합니다. 8번과는 이미 한번 합방을 취소했었고 다시 잡은 합방이라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8번에게 물어보겠다라며 전화를 끊은 후 8번에게 이 이야기를 통화로 전달했습니다. 여자들끼리 하자 이거. 그러면서 내가 목요일에 근데 나 갸르랑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갸르 말고 지담이를 부르래. 나랑 전기랑 뭐 화해를 거기서 뭐 안고서 뭐 눈물 지랑케 연병을 하는 거야. 나는 없는 척 했거든. 혁준 오빠 전화할 때랑 전기 전화할 때랑. 근데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솔직히 말했으면 그럼 씨발 지네가 나 첫 화 때 욕먹는 거 보고 2, 3화 때 지네가 나를 불러주는 뭐 물어라도 보다가 내가 불리할 때는 뭐 그런 얘기 1도 안 하다가 무슨 지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가 무슨 화해를 시켜. 웃기고 있네. 씨발 개술하고 있네. 오빠 통화 중이어서. 나 정기랑 통화해봤어? 정기랑 통화해봤어. 정기랑 아까 통화해봤어. 정기가 뭐래? 정기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뭐 나한테 전화한 거 얘기 안 했어? 그건 들었었어. 그래?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많이 상했거든. 근데 뭐 때문에 상한 줄 알겠어. 너가 왜 많이 상한 줄 알겠어. 근데 그것도 그렇고 뭐 그렇게 전화 끊고 나서 또 바로 다시 전화해서 또 사과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리뷰를 같이 하재. 자기가 먼저 리뷰 안 하겠다고 하다가 또
또 바로 전화 와서 리뷰를 같이 하재. 아, 내가 사과하라고 했어. 나한테 약간 물어보길래 그냥. 아, 그래? 내가 사과하라고 했어. 나는 그래서 별로 전기랑 같이 리뷰하고 싶진 않거든. 음. 아직 그런 상황이구나. 그런 상황이야. 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진짜 욕 먹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뭐 내가 이 지담이를 뭐 실드를 쳐주고 자기를 프레임을 씌웠다고 뭐. 근데 다시 보기 보면 절대 그런 것도 아니거든? 진짜 근데 너무하다, 너무해. 근데 걔도 어려서 그냥 자기가 욕먹는 부분만 생각해서 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걔가 또 그걸로 어리잖아, 욕을 나이가. 먹는 게 있어? 난 뭐. 아니지, 근데 걔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걔는 약간 찍찍 꽂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라고 딱 말하더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오빠 말은 듣는다는 거잖아. 내가 아이. 나랑 통화할 때는 오빠, 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얘는 음, 그걸 굽히지 않았어, 자기 거를. 그래서 나는 얘 애초에 그냥 얘는 뭐 지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전화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리고 또 다시 뭐 오빠랑 같이 리뷰를 하재. 그럼 내가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렇지, 되게 애매하지. 존나 애매하지. 그리고 나서 또 오빠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막 전기랑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치? 근데 뭐 그렇게 막 사이 안 좋게 하고 싶진 않은데 음, 막 나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일주일 내내 지금 욕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까지 막 오하에서 막 같이 리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네. 음, 하면은 뭐 오빠랑 같이 하든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음. 뭐 마음을 어떻게든 내가 돌리고 싶긴 한데 그러면 너도 되게 힘들 거고.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더 내가 좀 오늘 안에 그럼 내가 또 전화 줄게. 아니야, 오빠 내가 그냥 정기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정기한테 그냥 얘기를 아니 하지 마. 할게. 너 그러면 또 전화해서 싸울 것 같아. 아, 그래? 아니, 아, 그냥 내가 카톡으로 뭐 리뷰는 좀 힘들 것 내가 또 같더라고. 내가 얘기할게. 내가 하는 게 나은 오빠가 것 얘기하면 또 같아. 전화하는 게 되잖아. 괜찮아? 나는 그게 그런 게 낫지. 싫어, 그냥. 그거 내가 할게. 내가 잘 말해놓게. 그래? 네. 알았어. 그럼 오빠가 잘 말해줘. 너 신경 너무 쓰지 말고. 알았어. 그리고 들으신 것과 같이 화가 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리뷰를 거절합니다. 4번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지 않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별거 아니었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고, 심지어 제가 8번에게 녹취 부분을 악의적으로 짜집기 해서 들려줬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합니다. 1번과 4번이 동료회가 있었다면 그 전에 다른 참가자들이 욕을 먹었거나 하는 부분에서 본인들이 리뷰 방송을 진행했을 때도 챙겨주며 편집된 부분들로 인해 최대한 욕을 먹지 않게 되는 태도를 전부터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임 외적으로도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뒤에서 움직이는 이기적인 모습에 많은 실망을 했고 4번에게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저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제가 뒤에서 정치질을 하고 자신들을 묻으려 했다고 하는데 정치질을 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진짜 정치질 하신 분과 다른 참가자분의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타이한테 들었고 정기한테 들었는데 별게 없어. 그냥 뭐 약간 그거야.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로 약간 그거 하지 말라고 중간에 뭐 감정 싸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내가 알고는 있는데 모르지. 내가 너 안 들어봤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때 집 가고 있는 길인데 갑자기 방문해서 그랬다고 하길래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이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아. 내가 다른 애들은 난 전부 다 이해가 가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줬는데도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갸르. 전화했었네. 뭐 자? 아니, 일어났어. 이제? 그렇게 일어났어. 아니, 운동 갔다 와서. 진짜 나가봤어. 다들 누웠어. 혁준 오빠랑 통화해? 뭐라고?
혁준 오빠랑 통화했어. 아, 그래? 어, 언제 했는데? 내가 운동 중이었을 때 한 2시인가? 그때쯤. 별게 없고, 파이가 뭐 할 거냐. 나도 몰라. 나 파이랑 연락 안 해. 뭐 이랬어. 파이가 뭐 할 거냐 물어봐? 그래서 내가, 나 몰라. 나도 피해자야. 뭐 이랬어. 뭐야, 씨. 불닭각이야? 나도 피해자야. 나도 피해자야. 나도 몰라. 나도 지금 엠판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사람들 내 지금 어그럭거린다고 뭐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몰라. 나도 지금 머리 아프다고. 제가 배틀그라운드 대회에서 하차를 하고 울면서 방송을 종료한 이후에 2번이 저의 집에 와주었고 위로해주던 중 1번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연락한 통화 녹취록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다수의 출연자분들은 제작진분들과 한편이라고 생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1번에게 제가 있던 상황들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1번은 거짓말을 하면서 정치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끝까지 계속 참았었고 다른 출연자들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서 제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이간질 및 정치질을 하는 모습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질을 따로 한 적도 없고 저와 다른 참가자들이 편집 때문에 욕을 먹을 때에도 몇몇의 참가자가 본인만의 이득을 위해서 뒤에서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할 때에도 이런 내용들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그냥 혼자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8번은 8화 방송 직후 저에게 전화해서 울분을 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다른 참가자가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는 편집에 대해 아무 말도 없다가 자신이 한 발언으로 큰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 바로 PD에게 전화를 걸어 편집에 대한 불만을 표출합니다. 야르야. 어? 괜찮아? 남자친구랑 같이 있어? 좀 진정하고. 진정하고. 너가 뭐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왜 울어? 네가 씨발 뭘 잘못했다고. 잘못 억울하니까 우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해도 울지 마. 억울하면 씨발 그냥 진짜 더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지. 아니 무슨 샤넬백을 갖고 나한테 뭐라 하냐 사람들이 산범이 들어오자마자 샤넬백 사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왜 파이는 돈을 잘 버는데 막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였어. 나는 파이가 돈이 많은 줄도 몰랐고 나는 너가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도 몰랐어 안에서. 난 네가 누군지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아까부터 샤넬백 때문에 지금 너무 악플이 너무 심해. 너무 짜증나. 나라 가고 싶어. 그 정도 너무 힘들어. 잠깐만 봐요. 내가 시덕이랑 대화해야 될 것 같아. 누구라고? 김시덕이랑 통화해서 내 남자친구 부분을 내냐고 내 허락 받았냐고. 아니 저기 뭐야. 갸루야 그러면은 일단 꼭 녹음해놔. 알겠어. 알겠지? 무조건 녹음해놔. 알겠어. 일단은 알겠어. 잠깐만 내가 다른 핸드폰으로 전화할 테니까 너도 들어 그냥. 그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피디님, 왜 내 남자친구 얘기를 하신 건데요? 제 허락 받으셨어요? 이거를 저희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일까요? 내 남자친구 얘기는 왜 거기서 나온 거 그렇게 많은데 왜 내 남자친구 얘기 나온 부분만 갖다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사생활이잖아요, 그거는. 적어도 그 정도는 허락을 받아야죠.
일단은 리아님 기분이 나쁘셨으면은 되게 죄송합니다. 되게 죄송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리고 거기서 네네. 오빠랑 헤어져야겠네. 나는 모자한테 또 그딴 식으로 말이 나오니까 어차피 지금 민심이 개빡친 지금 뭐 거기서 내가 싸우고 이런 것만 나오고 나랑 이룰이랑 싸운 게 하나도 안 나오고 내가 박준영한테 사과하는 것도 안 나오고 이 편집 왜 이렇게 개 같냐고. 나 지금 나 너무 자살하고 싶다. 피디님 그거 책임질 거냐고. 이 편집이 왜 그러냐고. 왜 내가 남자친구 얘기까지 다 까야 되냐고, 오늘 밤에. 일부러 약간 여자애들이 그 욕 먹이려고 한 편집 같은 느낌이야, 이거. 웬만하면 말을 안 하고 아끼는 애인데 나 여태까지 한 번도 뭐 때문에 전화해서 뭐라 한 적이 없어요, 비디님한테. 딱 한 번이라도. 근데 이거는 좀 심하다, 비디님. 여태껏 다 잘리고 다 잘렸다가 막판에 이렇게 하시는 건 뭐예요?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진짜 한 명 죽어가야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다들. 저는 제가 모든 거짓된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을 때에도 저보다는 다른 참가자분들을 생각해서 그분의 해명을 도왔습니다. 카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사자도 저에게 덕분에 살았다며 고마워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생업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었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 상황이 왔을 때 이분은 저와 마지막 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연락하자. 집에 가서 연락할게. 내가 그리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너한테 뭐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할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리하고 뭐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피해를 주기가 싫어서 그리고 피해 줄 내용도 없긴 해. 왜냐면 다 이거는 근데 내가 딱 부탁한 게 하나 있어. 뭐 나랑 이제 통화하는 내용이거나 이런 것들을 좀 누구한테도 안 갔으면 좋겠어. 그 부분을 좀 부탁을 할게. 어차피 너가 다 녹음되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누구 불러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누구한테도 공유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나랑 너의 개인적인 말이고 나도 너랑 말을 할 때 누군가한테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내 입장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나 개인적인 얘기를 나는 절대 뭐 너를 알고는 높이를 따진 않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는 서로 간에 뭐 누군가의 얘기도 했고 우리는 뭐 정기 얘기도 했고 혁준빠 얘기도 했고 뭐 제작진 얘기도 했고 다 했잖아. 그런 부분들까지 나는 내 목소리를 내가 인터넷상 이런 데서 듣고 싶진 않아요. 저에게 뒤에서 이간질하고 정치질을 한다고 하신 참가자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본인들을 묻으려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저를 죽이려 한 겁니까? 당장은 안 떠오르는데. 그럼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공혁준 씨가 정보를 사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오롯이 개인의 딱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혁준님의? 그럼요. 갑자기 딱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원작자분도 깜짝 놀랐다고. 맞아요. 그거를 한번 전화를 드리고, 가격을 얼마나 측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작자분도, 공혁준 그 사람이 되게 천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원작자분께서도 이 기획을 하실 단계에서 그 정보에 대한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다고? 맞아요. 원작 웹툰을 그리기 전에, 자기도 주인공이 정보를 산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뭐 지었다 썼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혁준님이 정보를 사가지고 많이 놀랬다. 내 생각하고 똑같아서.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보를 산다고 했을 때 이건 생각지 못했는데 그럼 이거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가격 설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가격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일단
얼마 정도로 혹시 기획을 했었냐, 그러니까 적었었냐 하면서 원작 작가 형님한테 총화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가격을 알려드렸었죠. 네. 위에 인터뷰를 보시면 진용진 씨는 분명 룰북을 공혁준님 혼자만의 생각으로 구매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룰북을 구매하기 전 상황을 당시의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정보는 못 사나? 얼마까지는 살 것 같은데? 정보요? 8일 정도로? 100만 원? 100만 원? 아 근데 100만 원 너무 싸긴 하다. 1000만 원이면 좀 고민하지 않을까요? 간 아니고 그냥 그걸로 하면 돼. 아, 저 합해서 그죠. 100배 감안해 10만 원. 연동일 당근 가격 안 눌렀더라. 장난 전 600원. 혹시 정보도 판매합니까? 8일이 물음표의 정보 같은 거. 여기 게임 시작 8일차부터는 이라는 물음표에서 일주일 뒤에는 규칙이 또 바뀌겠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정보가 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한 점을 확인하셨나요? 자세히 보시면 정보를 구매하는 부분에서 편집이 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편집점이 튀었을까요? 구매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장면에서 알려지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동일한 방송에서 정보를 구매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고통이었어요. 룰을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룰을 보고 나서도 고통이었고 실제로 포기도 하려고 했었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뭐 결국 사게 됐죠. 결국 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도 저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저거 산 거는. 예. 우선 소주 한 병. 예. 소주 한 병이요. 영상에서 1번님의 인터뷰 장면과 술을 구매하시는 장면을 보면 자진퇴소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 무언가 큰 고민을 하시고 술을 드시기까지 합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단순히 룰이 상대방을 떨어뜨려야 하는 룰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3번님의 주도하에 다른 참가자들이 본인을 자진퇴소시키려 했다라고 위협을 느껴서 본인이 승리를 하기 위해 정보를 구매하신 건데 다른 참가자를 떨어뜨리는 것에 부담을 느껴 자진퇴소까지 고민을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집단 퇴소 후 촬영이 재개됐을 때 왜 여자 참가자들은 단지 정보를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거부감을 드러내고 1번과 4번을 반드시 탈락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녹취는 집단 퇴소 후 저희 집에서 진용진, 제작진, 1번, 2번, 5번, 6번, 8번 참가자가 있던 상황에서 1번 참가자가 어떻게 정보를 사게 되었고 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제작진은 1번, 4번 참가자들 중심에 편집을 하였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도 화가 났던 부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마지막에 담배 피고 나와서 10분 생각하고 퇴소를 할지 말지 자진 퇴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혼자 담배를 피러 가시라고 했는데 남자 참가자분들이 아 우리도 담배 피니까 가라 해서 처음엔 말렸다가 그냥 보냈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로 와서 말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 근데 들어보세요. 끝까지 얘기하세요. 네, 말이 달라졌어요. 네. 원래는 안 사려고 했다. 처음에는 샀고, 그 다음에 사고 난 이후로 뭐 어쨌든 뭐 결국 정보 공유권도 뭐 사서 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나와서 정말 이건 너무 말도 다르고 제작진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끼리 솔직히 말하면 나오자마자 어차피 우린 끝났으니까 제작진 분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죄송한데 이거는 제작진의 개입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주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보 공유권 팔아줬냐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혁진님이 거짓말을 한 입장이 됐어요. 저희한테 10분 있다가 말을 하신 게 그게 맞아요?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랑 달라진 게 그때 흥분을 해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그때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아까도 얘기했었죠. 전날에 6시쯤 6시 제가 6시쯤에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5시 한 45분 전화로 여러 가지 좀 물어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있나 툭툭 찔러보고 있었다고 아시잖아요. 뭐 가격 물어보듯이 찔러보고 있었는데 그게 정보를 살 수가 있냐 그랬는데 정보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원하시냐 약간 물음표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알고 싶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잖아요. 솔직히 정보라고 묻는다면 물음표에 대한 정보를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만 알고 있다면이란 제가 가정을 붙이니까 15분 뒤에 고민을 좀 하시던데 15분 뒤에 전화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때 왜 시간을 기억하냐면 15분이 지나면 6시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 계속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근데 이게 팔 수는 있고, 이거는 지금부터 다른데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우선 이거에 대해 사는 것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살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것도 말하면 안 된다. 오케이. 우선 뭐, 사는지 안 정할지는 나중에 정하는 거니까 우선 고민을 좀 하고 있자. 무슨 게임은 게임이고, 결국 이기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보가 그냥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고민을 좀 하다가 근데 아무래도 저는 4번이랑 아무래도 되게 친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그래서 4번한테는 약간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또 가격이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아라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딱 그 정도를 얘기를 하고 방에 들어가서 그때 저녁 10시쯤에 들어가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담배를 피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결국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끊고 그 다음에 1분도 안 돼서 다시 수화기를 들고 안 사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시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끊고 다시 이제 근데 담배를 한 대 살라고 다시 들었는데 다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4번 분한테 얘기를 한 정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보가 좀 흘러간 거잖아요. 이게 정보가 흘러갔고 사신다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맞죠? 예. 그럼 그거는 처음에 사줬다고 하셨다고요? 사겠다고 한 다음에 바로 끊은 다음에 바로 제가 안 사겠다고 그럼 했어요. 환불이 안 되잖아. 그건 아시잖아요.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저는 환불이 되는 줄 알고 뭐 다른 먹으면 되잖아요. 아직 도착 안 됐으면. 저희 그때쯤에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주문할 때부터 환불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종이가 온다고 했는데 종이가 온다면 종이로 아니 주문할 때부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안 산다고 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셨고 주문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환불이 오케이. 그건 넘어갑시다. 우선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우선 근데 이미 저 샀다고 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샀다고 했다는 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시점이죠. 아니요. 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아까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어거지로 샀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환불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그럼 거짓말 치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 그냥 4번. 낮출게. 저도 낮출게. 네네. 화안 내고 저도 낮추고. 또 아까처럼 그렇게 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가늘고 가지 말고. 이게 제가 되게 고민이 됐던 거죠. 저도 어떤 느낌이 날까가 어떤지 방송적으로 이게 제가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산다라고 했다. 바로 후회하고 바로 들었던 거죠. 아시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어거지로 샀다라기보다는 환불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뭐 그럴 수 없지라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때 솔직한 감정은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종이를 그때부터는 스파이너한테 얘기했던 정보 공유권을 제외하고는
돼요. 정보권 돼요. 아까 그 룰북도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거기 정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딱 하고 왜 내가 하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학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선 4번 함수로 가서 4번 우선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벌어진 일이고 그 공유가 안 된다고 처음에 했었는데 그게 너무 왕복해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보 같은 거 이제 전혀 없다.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정보 공유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계속 회의를 했나봐요. 그 정보 공유에 대해서 그 정보 공유 자체에 의해서 그러면 확인을 해줘야 돼요. 정보 공유 자체에 의해서 회의를 하고 몇 분 뒤에 전화를 주셨어요. 정보 공유 하셔야 된다. 무제한이다. 대신 마음대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긴 했어요. 문을 좀 하다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는 데까지도 되게 많은 고민이 좀 들어갔습니다만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아니 밖에 그 얘기를 흘려들을 수도 있고 되게 안전하게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저녁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남자들밖에 없어.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담배를 피면서 근데 우선 배제를 했던 거는 녹취록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작진과 저는 1번 참가자가 8회차 정보를 구매하려고 한 점은 정말 게임적으로 똑똑한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제작진은 1번에게 8회차의 정보를 구매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번은 제작진에게 혼자만 알고 있겠다는 딜을 하게 되고 제작진은 회의를 하더니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 부분에서 1번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1번은 플레이어고 방송 내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작진은 이 거래에서 1번만 가질 수 있는 특혜를 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구매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팔지 못하던 것을 팔기로 결정했다면 모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출연자들에게 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타 참가자들이 구매 의사가 있었을 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정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작진은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이는 게임 내의 형평성을 깨는 것이고 특정 출연자만을 밀어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만 알겠다는 조건으로 얻은 혜택을 바로 4번에게만 이야기를 함으로써 본인이 제작진에게만 받은 특혜에 대한 명분도 깨졌을 뿐더러 이미 둘은 모종의 관계를 제작진이 인정해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번님이 왔다 가신 후 1번님의 말이 진실인지 알기 위해 정보를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폰으로 물어보았고 제작진 분께서는 처음에는 구매가 된다고 하시다가 다른 분께서 바로 전화를 가로채시더니 구매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집단 퇴소 상황 후 진용진님, 제작진분들과의 말다툼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또한 공정한 편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혜택 등의 내용까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 개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랑 전화 통화하실 때 실수가 있으셨어요?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제가 이제 일단 드릴게요. 네, 말씀. 그러니까 저는 정보 그 공유권을 살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른 분이 갑자기 바꾸시더니 그런 건 뭐 없습니다. 그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룰이 바로 바뀌는구나. 왜냐면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잘못 말했구나, 실수구나 이렇게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룰을 바꿨구나 방금 이렇게 생각이 드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만약에 실수셨으면은 저한테 바로 방금 전에 살 수 있다고 말한 거는 이건 제작진의 실수고, 그러니까 없는 얘기니까 이 게임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혼동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멘트가 전혀 없으셨어요. 전혀 없으셨고, 그래서 저는 룰이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쌓이기 시작했죠. 네. 그 오늘인가요 혹시? 오늘이었어요. 오늘이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게 정보 공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었고, 네, 그래야지 저도 이제 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형평성,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또 실제 방송본을 보시면 1화부터 4번이 2번에게 무시당하는 모습, 1번이 담배 문제로 소외당하는 모습, 담배 문제로 1번과 4번만 광장에 서 있고 다른 참가자들이 2명만 소외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문을 잠그고 이야기한다라는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문을 잠그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약자로 묘사되는 편집과 남녀 4대4 구도로 다투게 되는 과정에서 남자가 먼저 떨어지면 여자들이 무조건 남자만 다 떨어뜨릴 거라는 등의 편집이 있었습니다. 남녀 4대4 구도를 예로 들었을 때 방송에서 여자들이 먼저 4명을 엮어서 남자들을 배척한다 형식으로 송출되었지만 먼저 남녀를 이야기한 것은 1번과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나온 대로 저는 7번님의 리더십이나 공동체로서의 마인드가 맞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 관계가 있던 상황이었고 방송에서는 편집이 되었지만 3번은 1번에게 얻은 정보로 8번과 모종의 이야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녹취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힘듦이 이제 표출되신 거예요. 아, 힘듦이 표출됐다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그러면 혁진님이 혁진이 거짓말을 하신 거고 어떻게 해서 하는 거니까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리고 저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 다 좀 알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알게 됐더라고요. 나는 먼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거의 몰랐어요. 그건 알고. 알고 있어. 그 반응만 봐도 알고 있어. 아예 몰랐던 건 반응만 보고. 나는 오히려 아침부터 알고 몰라서 너무 흥분을 했었어. 저요? 저요? 아니, 네. 이번님이. 네. 지담님이 너무 흥분했었어 그때. 나는 그 보자마자 알고 있었어. 그 표정이 다 보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난 아침부터 알고 있었어. 알아요. 3번님이 말씀해 주시면 알고 있어요. 네. 그분이 와서 나한테 이제 뭐 밤에 어떤 사람이 자기 방에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뭐 너를 먼저 탈락시킬 거다. 3번이? 나를 먼저 남자들이 8번을 먼저 탈락시킬 거니까 너는 나만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와서 말하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그때 교집합을 3개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방송을 보면 제가 2시 40분경에 여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서 남녀 구도로 이끌어 간 것처럼 편집이 되어 있지만 실제 무수정본에서는 이미 아침에 3번도 8번에게 따로 접촉을 하고 룰을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남자를 탈락시키고 여자들이 남자들을 먼저 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짠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8번도 3번과의 유대 관계가 있었고 저도 7번과 유대 관계가 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7번도 분명히 인터뷰에서 저하고의 커넥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각자의 승리 계획이 따로 있었던 상황이고 1번의 자진 퇴소를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남녀 구도로 변질이 된 것은 집단 퇴소 이후인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단 퇴소를 한 이유도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 4번의 정신과 발언과 예고편에 나온 1번의 폭력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집단 퇴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신 내용처럼 남녀 구도가 아닌 1번, 4번 연합, 6번, 7번 커넥션, 3번, 8번 커넥션 등 여러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출연자분들의 거짓 폭로에 제작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의 입장에서 추론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은 방송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 판매에 대한 개입부터 진용진 씨가 3번을 만나는 과정 등 여러 가지 방송에 송출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편집하고 조작 논란을 없애고 싶었던 것이 가장 컸을 문제이고요. 그리고 방송이 흥하려면 실제 촬영 초반 1번, 4번이 정보 구매에 대한 내용을 부각시키고 저를 그 작전을 방해한 빌런처럼 묘사해야 더 재미있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편집 방향이 이렇게 나온 것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칠 수 있기에 그냥 나 혼자 욕먹으면 되겠다 싶었고, 개인 방송에서 진행되던 컨텐츠들에서 저로 인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플과 비난들을 혼자 버티기 힘들었고, 중립적이지 않은 편집 등으로 제작진분들에게 편집에 대한 불공정을 표출한 5화 이후부터 4번의 비협조적인 합방 때의 태도, 녹취에서의 태세 전환, 8번의 상금 분배 폭로, 5번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단체 카톡 공개, 칼춤님의 저에 대한 거짓된 허위사실 유포와 날조, 4번의 저에 대한 인성과 무릎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날조, 8번의 거짓된 진술과 사과 등 모든 것들이 이어지며 저의 이미지와 앞날을 훼손하는 듯한 행동들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외에 다른 분들을 공격하신 출연자분들은 왜 모든 공격의 화살을 제작진이 아닌 저로 삼았을까요? 1번과 4번은 정보 구매 과정이 공개되면 안 되기에 제작진의 편집에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을 진행해주니 더 좋았을 것입니다. 5번은 8번의 닥터스탑에 대한 내용이 폭로되면서 싸운 영상만은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8번은 여자들이 모두 욕을 먹던 상황에서 5번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저와 2번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본인은 욕을 먹지 않고 대세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생각한 의문점들이 다르다면 제작진분들과 관련 출연자분들은 전에 들은 말이 아닌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에 관여된 모든 분들에게 한마디 드리자면 본인들이 살겠다고 하시는 행동들 모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영상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잘못이 되면 생길 손실이 크신 제작진분들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인들만 살겠다고 함께 출연하고 고생한 출연자 한 명을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선 도를 지나쳤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명한 내용들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저의 억울함을 더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